다항식이 곱셈에서는 우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수법칙이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수법칙을 뭐 당연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한 설명만 조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법칙에서 지수가 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2의 세제곱을 얘는 2를 3번 곱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하고, 그때 우리의 요 3이라는 숫자를 우린 지수라고 부르고,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를 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숫자가 밑이고 위에 있는 숫자가 지수. 그래서 나중에 수에서도 한 번 더 배우긴 하는데, 어떤 수의 어떤 몇 제곱, 이렇게 제곱근, 뭐 제곱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고 아래 있는 숫자를 밑이라고 부른다. 요 정도는 미리 알고 와도 뭐 상관없으니까, 앞으로는 밑, 지수 각각의 용어들도 일단 알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2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2를 3번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러면 2, 2, 2, 2는 똑같은 새끼를 4번 곱한 거니까 우리는 이걸 2의 4제곱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수 법칙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뭐 여기 a의 m제곱에서 a의 n제곱을 곱하면은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a의 예를 들어서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a를 3번 곱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a의 4제곱이라는 것은 a를 4번 곱한 거겠죠. 근데 우리는 한 방에 a의 세제곱과 a의 4제곱을 그냥 곱해 버린다고 하는데, 요 놈은 요 앞에 거에 a를 3번 곱한 거고, 요 뒤에 게 a를 4번 곱한 거니까, 근데 요 놈 두 개를 또 곱한다고 하니까, 결국에 a를 몇 번 곱한 거냐면 7번 곱한 거네. 따라서 얘는 a를 7번 곱한 거랑 같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화해서, 약간 법칙화해서 여기 이렇게 1번처럼 a m제곱과 a n제곱을 곱하면 위에 지수끼리 더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우게 돼요.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고, 두 번째는 이거의 전체 몇 승은 2개 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하면 2의 세제곱을 제곱한대요. 2의 세제곱을 제곱한다는 것은 일단 2의 세제곱 자체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요 놈은 8이죠. 8. 근데 8을 제곱한다는 거지.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요게 8이야. 그래서 8을 제곱하는 거니까 8 제곱한 거는 8 곱하기 8인데, 문제는 8이라는 것은 2를 3번 곱한 거였다고. 그리고 얘도 2를 3번 곱한 거였다고. 이거였었는데 곱한 거지. 그럼 총 2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2가 6개네. 그러면 정답 구할 때 굳이 이렇게 다 하지 않고, 문제는 그냥 요 3이라는 숫자랑 2라는 숫자랑 곱해서 한 방에 그냥 2의 6승이구나 한 방에 구합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지수법칙 두 번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법칙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 설명이 가능하고, 이 정도는 이제 한 번쯤은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번에서는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3번 얘기를 좀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거, 그냥 a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할게요. 3 곱하기 2가 있는데 그거 전체의 제곱을 하고 싶대. 근데 3 곱하기 2라는 것 자체가 6이거든. 그럼 얘는 6의 제곱이거든. 6의 제곱은 6 곱하기 6이고, 근데 6이라는 게 사실 3 곱하기 2였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를 2번 곱한 거야. 근데 아까 앞에서 제가 뭐 괄호 친 거예요. 이제 뭐 교환 법칙 뭐 그런 것들은 개나 줘보라 뭐 그러면서 지나갔는데, 괄호가 쳐져 있는 계산들은, 똑같은 부호가 있는 단순 계산들은 괄호를 무시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와 동일하고 결국에 3 두 번에 2 두 번을 계산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런 세 번째 공식처럼 그래서 A, B 전체의 n승은 A의 n승과 B의 n승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3번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한 번쯤 별표 치시고 뭘 별표 치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는 학생들이 잘 하는데 거꾸로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를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3번만큼은 제가 별표를 치라고 좀 할게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3의 제곱 곱하기 뭐 2의 4승이 있다고 5의 제곱이 있다고 치면 이걸 한 방에 3의 제곱과 5의 제곱이니까 얘는 3 곱하기 5의 전체 제곱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구나. 거꾸로 가는 거를 한 번쯤은 더 상기시키라는 의미에서 3번의 별표 한번 쳤으면 좋겠고 나머지 4번 뭐 3번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 마지막 5번 내용에서도 별표. 5번은 왜 별표냐면 약간 생소한 부분이 좀 나오는데 어떤 생소한 부분이냐 나눗셈에선 예를 들어서 A의 6승에서 나누기 A의 3승 근데 제가 막 얘기할 때 가끔 A의 6제곱인데 6승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A의 세제곱을 A의 3승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는데 뭐 승이라는 표현은 이제 약간의 일본식 교과의 약간 표현이긴 하지만 제가 좀 나이가 있어서 예 약간 좀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으니까 좀 양해 바래요. 이거는 원래는 A의 6제곱 6제곱 A의 세제곱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뭐 그냥 6승 가끔 3승 그렇게 해도 제가 표현할 때 뭐 너무 태클 걸지 마시고 암튼 계속 진행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나눗셈이니까 우리가 5 나누기 3은 어떻게 계산하니? 라고 하면 뒤에 있는 놈이 분 뭐로 깔고 이 5가 이게 분자로 깔고 해서 이게 3분의 5가 된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믿고 따라서 얘도 결국에 뭐냐면 A의 3승이 아래로 깔고 A의 6승이 위로 깔면은 이게 정답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냥 근데 저희가 그냥 3분의 5라고 쓰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6 나누기 3이라고 했을 때 6 나누기 3은 그럼 3이 아래로 깔고 6이 위로 올라가니까 3분의 6이 정답이지만 정답은 우리가 2라고 쓰죠. 약분을 해가지고 3으로 약분해서 답을 2라고 쓰는 것처럼 얘는 A를 3번 곱한 거고 얘는 A를 6번 곱한 거니까 A를 3번 곱한 거 얘는 A를 6번 곱한 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요게 요렇게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총 몇 개가 약분이 되면 총 이렇게 3개가 약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분모에 남는 건 한 개도 안 남고 분자에는 A가 3개가 남게 돼서 정답이 A의 3승이구나. 결국에 지수끼리 빼주면 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앞대가리가 크고 뒷대가리가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 가끔 A의 3승 나누기 A의 6승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지금 거꾸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해주면 A의 6승이 아래로 깔고 A의 3승이 위로 깔리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요게 정답이고 요거를 전개해버리면은 A가 6개가 아래 깔리면서 그리고 A 3개가 위에 깔리고 하니까 약분 3개가 되면서 결국에 살아남는 것은 아래 게 3개가 살아남는다 뭐 요렇게 되겠죠. 위에 건 한 개도 안 남으니까 1이라고 쓰고 요렇게 근데 요런 표현을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한다 뭐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기는 지수끼리 뺀다 그리고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한다 그리고 전체를 제곱하는 것은 지수끼리 곱한다 요게 이제 지수법칙을 총괄해서 그냥 쭉 얘기해 드린 건데 그렇게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뭐 당연히 문제 푸는 거는 문제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아까 앞에서 나왔던 전개에 대한 내용이 여기 좀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여기는 아까는 전개할 때 제가 이제
한 개만 있는 상태에서의 두 개짜리의 전개를 제가 보여드렸고, 얘는 얘랑 곱해서 였다 쓰고, 예를 들어서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라고 한다면 1번 항과 2번 항을 곱해가지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번 항과 3번 항을 또 곱해가지고 뒤에 그냥 옆에 뒤에다가 써주기만 하면은 이게 전개하는 거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앞에서. 요거는 그럼 뭐냐면 항이 있고 괄호 때려 있고 항이 있고 항이 있는 상태, 이렇게 괄호끼리 묶여있는 상태에서의 전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전개는 방법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3번, 1번, 4번, 1번, 5번. 지금 요 설명 그냥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1번과 3번이랑 곱해가지고 한번 쓰고, 그 다음에 1번과 4번이랑 그 다음에 1번과 5번이랑 곱해서 차례대로 전개. 그 다음에 1번 다 끝났으면 이제 2번 차례 2번과 3번, 2번과 4번, 2번과 5번이랑 전개해서 자자작 쓰면은 총 6개의 항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곱셈의 전개, 분배 법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요 정도 그냥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바로 이제 문제 풀고, 여기서는 뭐 설명할 게 없지만 그냥 한번 뭐 중학교 수준의 내용들 설명했고, 근데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굉장히 호락호락한 수준은 아니니까 한번 문제는 풀어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이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개념 체크 3번부터. 요거는 1번, 2번 제가 다 풀게요 일단. 자, 한번 보시면 1번, 일단 첫 번째 모든 식의 계산의 첫 번째는 괄호를 먼저 푼다예요. 괄호를 푼다. 근데 요 새끼 괄호가 있는데 전체에 세제곱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까 어떤 공식이 있었냐면 지수법칙에서 a n승 a b 전체의 n승은 여기에다가도 n승 갖다 받고 여기도 n승 갖다 박는가라는 거를 지수법칙에서 배웠어요 앞에서. 혹시 까먹었으면은 저건 다 암기를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되는데, 얘는 약간 특이한 게 A의 제곱이 있고 B의 3승이 있고 C가 있고 전체의 3승이야.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얘가 앞에 항해랑도 3승 때리고 그래서 A의 6승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항이랑도 때려서 B의 9승이 되는 거고, 얘랑도 때려서 C의 3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수 법칙을 활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런 전개 정도는 이제 앞에서 지수 법칙을 배웠으니까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어려우면 한 번 더 지수 법칙을 생각해 보시고 왜 그런지를 한 번 더 곱씹으면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무작정 공식이 이러니까 이러네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나중에 공식 까먹으면 그냥 다 끝나버리는 거니까, 조금은 원리 원칙대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현재 고1 올라가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고1이신 분들은 수학 공부는 고1 때부터 잡아놓으면은 고3 때는 공부하지 않아도 점수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거의 되는데, 고1 때 잘했다가 고2 때 망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거든요. 약간. 근데 고1 때 못했다가 고2 때 뭐 잘하는 사람은 가끔 생길 수도 있지만,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해지는 경우는 좀 적어요. 아무튼 간에 고1 분들은 지금 시작이니까 제발 부탁인데 천천히 기초부터 깔끔하게 다 마스터하고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진행할게요. 헛소리 그만하고. 자, 요거 괄호 또 풀면은 요것도 3을 였다가도 전개하니까 곱하기 B의 3승 C의 6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누기, 얘도 전개하니까 A의 4승 C의 4승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괄호 풀기가 끝났어요. 지금 첫 번째 괄호 풀기.
자, 괄호를 풀었는데 사실은 여기도 괄호가 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괄호를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계속 계산을 할 건데 이제 계산하는 방법, 여기서는 좀 필기.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꼭 필기. 문자는 문자끼리 같은 문자는, 그 다음에 숫자는 숫자끼리.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여기 A라는 게 있고 B라는 게 있고 C라는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우린 뭘 보시는 거냐면 먼저 A만 보는 거야. A만 보면 여기에 A의 6제곱이 있고 6제곱이 있고 저기에 A의 4제곱이 있는데 A만 보면 여기에 A 6이 있고 여기 A 4가 있는데 여기 앞에 붙어있는 놈은 요식이 앞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 앞에는 나누기라는 게 있지. 이렇게 결국에 A는 A의 6승에서 A의 4승을 나눠라 라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처음 배울 때 잘 배워놔야 돼. A의 6승에서 A의 4승을 나눈 거니까 A는 6에서 4 빼면 된다고 그랬지. 지수는 빼면 돼. 그래서 A의 제곱이구나. 그 다음에 계속 B를 보시니까 B는 여기 B의 9승이 있고 여기에 B의 3승이 보이고 요 새끼는 B가 안 보여. 끝이야. 근데 괄호 치고 여기에는 곱하기가 들어있네. 그러니까 얘는 B끼리 계산하니까 B는 9승이랑 3승이랑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B는 12승이 된다. 뭐 요런 거. 마무리. 이제 C를 보시면 좀 지울게. 자, C도 요 새끼한테 C에 3승이 들어있고 여기에 C에 6승이 들어있고 여기에 C에 4승이 들어있고 근데 얘랑은 곱하기가 들어있고 얘랑은 나누기가 들어있네. 이렇게 C끼리만 보니까 C의 3승 곱하기 C의 6승 나누기 C의 4승이다. 이거 되게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 계산 못해가지고 혼돈의 카오스에 막 떠도는 사람들 많으니까 처음 배울 때 부탁인데 잘 배우세요. 그래서 지수끼리 곱셈이면 더하고 나눗셈이면 빼니까 C에 3 더하기 6 빼기 4. 그래서 C에 9 빼기 4니까 5승. 이게 정답. 지금 1번 풀었는데 물론 1번에는 저가 이제 필기시킨 숫자는 숫자끼리라는 거는 일단 1번에 없어. 숫자가 안 보이니까. 근데 이제 2번에는 숫자가 보이니까 2번을 통해서 한 번 더 연습하도록 할게요. 이제 2번을 빠른 속도로 볼게요. 2번은 자 2번 보니까 요거 전개 일단 첫 번째 괄호를 푼다. 근데 첫 번째 건 괄호 풀 거 없고 뒤에 거 괄호 풀 게 있네. 괄호 풀 때 제곱이 숫자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고 요 새끼는 항이 3개가 뭉쳐있는 놈이에요 지금. 항이 3개 뭉쳐있다. 미안. 숫자 문자 요렇게 뭉쳐있으니까 얘 속에 가로를 풀면 일단 첫 번째 놈은 그냥 쓰고 가로도 없어. 그냥 쓰면 돼. 그리고 나눗셈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를 풀면 괄호 치고 여기에다가 제곱이니까 6분의 1의 제곱이니까 36분의 1 내고 x의 제곱이니까 x의 4승 되고 y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 돼요. 이렇게 괄호 한 개 풀었어. 계속해서 진행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얘는 숫자가 마이너스 2 자체가 숫자예요. 마이너스 2가 숫자야. 그냥 2가 아니라. 그래서 부호도 같이 제곱을 해줘야 된다. 요게 되게 포인트니까 3승을 할 때 마이너스 2 전체에다가 3승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결국에 마이너스가 살죠. 지금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x의 3승을 3승 하니까 x의 9승이 되고 y의 6승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괄호를 다 풀었고 이제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만 남았는데 자 기왕이면 숫자를 먼저 하는 게 좀 편리하니까 숫자만 먼저 쓸게요. 여기 앞에 있는 숫자 4분의 1 여기 있는 숫자 36분의 1
여기 있는 숫자 마이너스 8까지.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나누시고 여기 곱하시고 그래요. 자, 숫자끼리 나눗셈을 못하는 안타까운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하지 못하신 고등학교 1학년 분들 또 고등학교 3학년 분들도 있어서 숫자의 나눗셈은 역수 취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까 3 나누기 5라고 하면 이거는 원래 뭐냐면 3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저희가 바꿔서 계산한 거랑 똑같은 결과니까 나눗셈이 나오는 계산은 역수 취해서 곱하기. 그래서 36분의 1의 역수는 분모랑 분자 바꾸는 거지. 그래서 얘는 곱하기 4분의 1 나누기 대신에 곱하기 36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거 두 개 곱하니까 9 되고 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72가 되네요.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주니까.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믿고 계속 진행할게. 숫자는 계산 다 완료. 숫자 계산 완료. 이제 문자 계산. 문자가 x랑 y 있네. 이제 x부터 앞대가리 x 있는 거 보니까 x의 3승 보여. 두 번째 거 x의 4승 보이고 얘 x의 9승 보여. 근데 이거 나누고 이거 곱하고 앉아있어. 그러면 x는 3 빼기 4 더하기 9 해주면 되겠네. 계산하니까 3 빼기 4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9니까 플러스 8. 그래서 x의 8승 이구나.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진행하면은 y 마지막 마무리 해주면 y의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도 y의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에 y의 6승이 들어있네. 근데 여기에 나누기고 여기 곱하기니까 y도 보시면 2 빼기 2 더하기 6이니까 계산상 y의 6승.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72 x의 8승 y의 6승. 이게 2번의 정답. 자, 지금 뭐 숨도 안 쉬고 얘기했는데 뭐 계산 처음 과정이 되게 중요해.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지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기왕이면 요 방법이 좀 간단하면서도 실수 많이 줄이는 방법이니까 꼭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팁 하나 드린다면 만약에 제속 여기 x의 3승 y가 3승이야. 만약에 그러면 얘가 y의 제곱 나누기 이거 3승만 해도 안 되겠네. y의 한 5라고 할게요. y 5야. 그럼 여기에 y의 제곱이 되고 y의 10이 되고 y의 6이 돼. 근데 여기 나누기고 여기 곱하기야. 그러면은 y의 2 빼기 10 더하기 6이 된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y의 마이너스 2가 나와. y의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y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쁘게 이렇게 8승 6승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승이 가끔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이 마이너스 승이라는 것은 y의 제곱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라는 거를 미리 좀 알고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래서 모든 나눗셈은 덧셈 뺄셈으로 조진 다음에 빼기가 나오면은 이제 역수를 취해서 요 새끼는 이제 분모로 들어가도록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2승은 제곱의 역수다. 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물론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1-2 때 수투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배우는데 마이너스 승에 대한 걸 근데 좀 미리 알면 좀 편리하니까 미리 좀 이건 얘기했어요. 자, 개념체크 4번이랑 이제 다 이게 있는데 해야지. 가자. 개념체크 4번 문제 보시면 전개하래. 전개하면 돼. 전개하는 거 뭐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고 그냥 요건 패스할게. 뭐 지금 나의 목표는 한 강의가 30분을 넘지 않도록 30분 보는 게 그냥 버스 가면서 한번 쓱
어디 가면서 한번 쓱 보면은 30분이 지나거든. 30분 동안 그냥 쓱 보기만 해도 한 챕터를 끝낼 수 있다. 이게 나의 강의의 일단 목표치니까 한 강의당 한 챕터. 근데 개념 원리는 챕터가 꽤 많지. 아무튼 계속 갈게. 전개. 이거 전개하면은 얘 볼 때 요거 하나 뭉탱이, 요거 하나 뭉탱이, 요거 하나 뭉탱이 이렇게 보자고. 얘 이거 하나 뭉탱이, 이거 하나 뭉탱이 이렇게 해서 뭉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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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첫 번째 전개는 2x의 제곱과 3x의 제곱이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하니까 6, x의 제곱과 x의 제곱 곱하니까 x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첫 번째 거 있고 두 번째 건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4x의 제곱. 계속해서 요 놈이랑 노니까 얘랑 얘 하니까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x랑 x의 제곱이랑 곱하니까 x가 3개 있는 거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2랑 곱하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 마지막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9x의 제곱. 마지막 마이너스 6까지. 자 이렇게 끝. 이렇게 하면은 가끔 이렇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에 마지막 처리는 동류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산까지가 마무리. 동류항 확인해 보니까 여기 제곱이 들어있고 여기 제곱이 들어있네. 그래서 6x의 4승 그대로 쓰고, 물론 내림차수로 쓰는 게 좋다고 하니까 여기 3x의 제곱이 먼저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먼저 쓸게. 3승. 그 다음에 이거 물결 표시한 거 요거 계산하니까 플러스 5x의 제곱. 마무리 계속 전개해주면 정답. 이게 정답. 1번의 정답. 이런 식으로 전개해주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 가끔 전개할 때 학생들이 뭘 좀 못할 수도 있냐면 문자랑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요거 2번의 계산 중에서 2번의 계산을 그럼 총 6번이 들어가겠지. 하나 둘 셋 넷 다 6번이 들어갈 건데 6번 중에 첫 번째 계산을 할 줄 알아. x랑 x의 제곱 곱하니까 x의 3승이야. 두 번째 계산할 때 x랑 2xy랑 곱하면 뭐예요 했을 때 약간 당황 타는 애들도 있어서, x랑 2xy랑 곱하면 x 2xy가 아니라 x가 두 개 있으니까 요거 x의 제곱이라 쓰는 거.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 계산이 2x의 제곱 y. 그럼 세 번째 계산은 x랑 4y 제곱이랑 계산하니까 4xy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뭐 이런 거죠. 물론 부호 같이 계속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써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까지. 마이너스 2y랑 x의 제곱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y. 두 번째 거 마이너스 4xy의 제곱. 마지막 마이너스 8y의 3승까지. 그 다음에 동류항 눈 씻고 찾아보니까 있어.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있는데 더하기 2 빼기 2 상수의 끝. 요거 두 개도 있어. 상수의 끝. 요 새끼 정답. x의 3승 마이너스 8y의 3승 정답. 뭐 요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는 거. 처음엔 거북이처럼 가는 게 좋아. 너무 뭐 급해 죽겠는데 뭐 이렇게 천천히 일단 하세요. 그리고 최대한 이론에 입각해서, 그리고 원리 원칙대로 일단 좀 하다가, 제가 원래 야매 위주로 이제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데 특히 고등학교 1학기 때는 나는 뭐 야매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근데 뭐 좀 2학기 되고 이제 2학년 되면은 거의 야매로만 수업하는 게 제 수업 스타일이라서, 일단 대신에 아무리 야매라고 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야매로 때리면은 그냥 모든 수학이 다 공중에 붕 뜬 것처럼 되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수업인 수원 수업만큼은 제가 조금은 약간 원리 원칙대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 수업과 병행해서 이제 미적분 원 수업을 같이 이제 업로드 해드릴 건데, 미적분 원 수업을 들어보시면 요 새끼가 수원 때는 저렇게 하는데 수투 때는 완전 이렇게 날로 그러니까 미적분 원 수업할 때는 좀 날로 수업하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 야매. 그리고 원칙은 이거지만 이렇게 푸는 게 편해요. 뭐 요딴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미적분 원에서는 대신에 수 원만큼은 좀 제대로 하도록 할게. 마무리. 필수 예제 5번까지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챕터 끝인데, 이번 두 번째 수업은 내가 좀 미안해, 고의는 아니었었는데 좀 오래 해. 지금 이상해.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은 재수생들이나 고3 학생들은 뭐 패스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고1 학생들은 패스 따윈 없고 끝까지 들으시고, 재미없어도 좀 들으면서 이제 그냥 뭐 문제 풀면서 하셨으면 좋겠네. 자, 필수예제 5번에서의 전개식에서 개수 구하기인데, 앞서 용어 설명했을 때 제가 개수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개수가 뭐냐? 개수란 문자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있었어 원래. 그리고 그 앞에 부호가 붙어 있었지 원래. 그랬을 때 문자 앞에 붙어있는 이 부호와 숫자를 우리는 개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x다 라고 나와 있다면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냥 개수는 숫자야라고 하면은 이제 가끔 부호 빼먹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부호랑 숫자랑 합쳐진 게 개수예요. 자, 그러면 개수 한번 구해볼게. 이거에서 xy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xy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y를 나오도록 하는, 전개했을 때 나오도록 하는 게 언제 나온지를 한번 볼 건데, 이거 3개짜리 항이고 이거 3개짜리 항이니까 전개를 하면 총 9번의 계산을 해야 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계산을 해야 되는데, 9번을 다 계산해가지고 xy를 찾아가지고 계산하는 거는 약간 약간 미련한 행동이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잖아. 첫 번째 계산에서는 죽었다 깨어났던 xy라는 문자가 안 나와. 근데 두 번째 계산에선 x랑, 다시 한번, 얘는 x라는 항 마이너스 y라는 항 플러스 1이라는 항이 있고, 얘는 2x라는 항 플러스 y라는 항 마이너스 3이라는 항이 있어. 얘랑 놀 거면 얘랑 놀면 이렇게 xy가 나오지. 그리고 얘랑 놀아서 xy가 나오는 거는 더 이상 없지. 얘 안 되고 얘 안 되니까. 이해하셨어? 그래서 빨간색끼리 계산하는 거 플러스 xy 하나 되고, 물론 여기에는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1xy야 원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y랑 해서 갖고 놀면 마이너스 y랑 얘랑 계산하는 순간 마이너스 2xy라는 계산이 나오지. 이렇게.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은, 두 번째 거 계산하면 이제 얘랑 얘는 뭐 안 나오니까 xy 두 번째 거였어요. 끝. 마지막 얘에서는 아무리 지지국법과도 뭐 xy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끝. 결론, 우리는 얘랑만 계산해 주면 되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xy. 따라서 xy의 개수는, 얘는 사실 마이너스 1xy라고 했어. 그래서 정답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xy의 개수가 아니라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문제를 바꿨다면 x가 나오는 것만 찾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x랑 나올 수 있으려면 요거랑 요거랑 하면 안 되고, 요거랑 요거 안 되고,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되겠네. 첫 번째 놈이랑은 마이너스 3x 되겠네. 이렇게 이해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선 마이너스 y랑 갖고 놀면 무조건 y라는 게 따라다니거든. 그러니까 절대 x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거에서 계산은 절대 안 나오고, 세 번째 거에서는 얘랑 계산하면 이렇게 해서 플러스 2x가 나오지. 그러면 x의 개수는 얘도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x, 그래서 얘도 x의 개수도 마이너스 1이구나. 뭐 요런 거, 이런 식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어느 학교가 되든 간에 무조건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요거 이렇게 하면 되네. 그냥 별거 아니네. 물론 재수 3수생은 이제 요거 끄시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으시고. 2번 별표, 그냥 암기해야 될 공식 중에 하나,
뭐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여기 밑줄을 치고 요거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을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자에 1을 대입 문자에 1을 대입. 문자라는 것은 x가 될 수도 있고 y가 될 수도 있고 뭐 z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거든 상관이 없어. 자, 근데 여기에 k가 있는데 이 k는 문자가 아니야. 여기 상수 k의 값을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고 k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숫자인데 그 숫자를 어떤 숫자라고 이제 네모 박스로 예를 들어서 이게 초등학교 문제라면 이렇게 내겠어. 근데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인데 이 네모에 맞는 숫자를 넣어보세요라고 문제를 내기가 없거든. 좀 병신 같거든. 그래서 잘 모르는 숫자 상수 k라고 해서 이렇게 k를 쓰는 거니까 k는 미지수지. 그러니까 상수 숫자지 k는 문자가 아니야. 이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암튼 그래요. 그래서 문자란 x, y, z 정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그 x, y, z에다가 숫자 1을 대입해서 계산을 조져버리면은 그게 바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 요거를 그냥 암기하고 외우시면 돼. 알겠죠? 이거는. 그래서 요거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다 1을 대입하래. x 자리에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x인데 x 자리에 1을 써. 그냥 이렇게. 마찬가지 x의 제곱인데 1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k 곱하기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4k가 되는 거예요. 계산 결과 얘 3 곱하기 1이니까 3이지. 3 빼기 1 괄호 얘 1의 제곱이니까 1이고 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k 좀 더 계산 요 계산하면 이 숫자 2 요 계산하면은 1 마이너스 5k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전기까지 하니까 2 마이너스 10k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이구나. 근데 요게 답이 마이너스 18이 나왔대. 마이너스 18이 나왔으니까 k 구하세요 하니까 k에 대한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k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10k는 마이너스 18 쪽으로 이항시키니까 플러스 18 되니까 20 따라서 k는 2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을 구해내는 게 이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구나. 일단 알아두시고 근데 왜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학생이 있을까 봐서 일단 요거까지만 설명하고 이번 챕터에서는 일단 마무리를 지을게. 좀 약간 느낌이 별로야. 지금 오래 했어. 그치? 미안. 오래 했는데 자 갈게.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막 쓸게 그냥. 이런 식이 있다고 쳐보자. 일단 이런 식이 있다고 친다면 여기서 여기 내가 아까 밑줄 칠하는 상수항을 포함한 상수항도 있으니까 상수항까지 쓰자. 일단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를 구하래. 자, 요 항의 개수는 4야. 이 항의 개수는 플러스 5고 이 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10. 요거의 개수는 플러스 9. 마지막은 상수항으로 플러스 10.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계산해서 뭐 정답 19 뭐 이렇게 써주면 19가 아니고 정신 못 차리네. 계산하니까 18 나오나 보다. 뭐 어쨌든 18 나오는데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해석한 거냐면 x 자리에 혹은 y 자리에 그냥 1을 갖다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게 x의 제곱 자체가 1의 제곱이 되니까 1이잖아. 4 곱하기 1이니까 4잖아. 그냥 이게 되지. 마찬가지 x랑 y에다 1을 대입하면 5 곱하기 1 곱하기 1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결국에 그냥 개수만 남게 된다는 효과가 된다 이거지. 이제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하게 된다면 개수만 남는 효과가 된다. 그래서 요거는 문자에다가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거다. 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고3들은 다시 한번 얘기했죠. 혹시 여기까지 듣고 있으면 이건 수능에 절대 안 나오는 거고, 고1 내신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오고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니까 고1 학생들만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다항식 연산 두 번째 파트까지 마무리 적고 이제 세 번째 파트 진행하도록 할게.